바로 오늘이었다. 1980년 5월. 죽음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의 등불이 된 이들이 있었다. 항쟁에 참여했던 김선출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먼저 간 이들은 살아남은 자들의 입을 통해 노래한다.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민중음악과 록음악을 결합시킨 신세대 민중 록밴드 천지인. 가장 어떤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때 살아있긴 했지만 그때 25년 전 그해 5월을 천지인은 경험하지 못했다. 하지만 알고 있다. 그곳에 시대 정신을 노래하는 역사의 뿌리가 있음을. 딱 박혀 있으면 문 내리고 샷터 내리고 서울에서 왔는가 해가지고 2005년 5월 세상은 변했다고들 말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노래해야 하는 것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했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그러면은 앞에는 5월 쓰고 색깔 뭐 똑같은 색깔? 아니 5월은 우리 페인트가 뭐 있지 색깔이? 그래. 1993년 결성돼 노래하는 거리의 투사로 불렸던 천지인. 멋있게 쓰네. 자신들보다 앞서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에 담았던 이들을 만나기 위한 여정을 준비한다. 됐어. 괜찮네, 멋있네. 내가 말. 오케이. 그 시작은 80년 5월 광주가 될 것이다. 누가 닭 써봐 닭. 이거 3자 맞아? 3자 맞아 이거? 3 맞지? 새로운 노래의 시대를 열었던 80년 5월 항쟁. 그날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았나? 다시 찾아온 5월.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택시비가 2만 원 넘을 거야. 많은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25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순례길에 올랐다. 탑이 진짜 예사롭게 생겼죠. 그거잖아요. 광주에 도착해 가장 먼저 5.18 묘역을 찾았다. 돌을 딱 떠놓은 거잖아. 돌이 아니고 계란. 80년 5월이 역사이기 이전에 잠들지 않는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곳. 폭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저항 정신이 있음을 보여준 5월 영령들. 그들의 삶과 죽음 앞에서 저절로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덧 25해가 흘렀다. 하지만 그날의 처절했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신군부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처참하게 짓밟혔던 5월 광주. 하지만 총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광주 시민 모두가 일어나 불의에 저항하며 죽음으로 맞섰다. 계층을 막론하고 하나가 됐던 80년 5월. 그 절박했던 항쟁의 현장에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불렀던 노래가 있었다. 오 5월 항쟁의 상징이자 심장부였던 전남도청. 그러면은 저기 선생님, 유상원 열사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부당한 폭력에 저항했던 한 청년을 만났다. 경찰국, 전남도 경찰국. 항쟁 지도부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지금은 이제 그가 민원실로 최후를 맞은 대원군들이 것이다. 이쪽으로 진압에 올 때 여기서 이제 총을 맞으시고 이제 맞으니까 김영철 열사하고 이양현 선생님이 이쪽으로 이제 안으로 모셔가지고 여기다 시신을 안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불을 그때 깔고 그 위에다 이제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을러 있었거든요. 불이 탄 거죠. 80년 5월 27일. 계엄군에 의해 열흘간의 항쟁이 진압되던 날. (5월) 광주의 새벽별, 윤상원도 빛을 잃고 말았다. 각오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죽음으로 항쟁의 진실을 지켜낸 윤상원에게 한 곡의 노래가 헌정된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바로 그것이다.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광주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윤상원. 가난한 집 맏아들이었던 윤상원은 7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했다.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살기를 나는 바랄 따름이다. 그만큼 장남에게 거는 아버지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아들의 뜻은 더 큰 곳에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윤상원은 노동자들 속으로 들어간다. 여기가 윤상원 열사가
숙식을 하면서 또한 야학 학생들과 함께 교실로도 썼던 그런 광천동 시민 아파트입니다. 윤상원 열사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은행에 정식으로 취업을 했지만 학생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을 위해서 6개월 만에 그만두고 그리고 노동자로 취업하고 나서 광천동 들불야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야학 활동을 계기로 윤상원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게 된다. 윤상원은 이곳 들불야학에서 만난 이들과 함께 5월 항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자기 책마다 25년이 흐른 지금 아버지는 자꾸 흐려지는 기억을 더듬어 아들의 흔적을 되살리고 있다.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책이 적은 것이지만 이걸 우리는 후손들이 여기서 지난해 말 아들의 분신처럼 여겼던 유품들이 그만 화재로 소실되고 만 것이다. 1000년 넘게 간다는 네, 그래요. 1000년 갈 겁니다. 불에 그을린 아들 윤상원의 주검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아버지에게 화재는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항쟁이 끝나고 2년 뒤 아버지는 영혼이 남아 아들의 짝도 맺어주었다. 노동운동을 하다 먼저 간 후배 박기순과 윤상원의 영혼 결혼식. 항쟁 이후 처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모여 영령들의 넋을 기린 자리이기도 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도 이날 망월묘역에서 태동했다. 앞서서 가만히 산자에 따르라 하는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그 한 구절만 딱 떠오르더라고. 그 한 구절이 결정되니까 전체의 분위기가 딱 생각이 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맞춰서 쓴 거예요. 사랑도 명예도. 그러니까 글자 수에 맞아야 되니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이거 그냥 그 글자에 맞춰서 지어. 영혼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 뒤 한 무리의 청년들이 광주 은암동 황석영의 2층 집에 모였다. 백기환의 시집에서 몇 구절을 따 황석영이 노랫말을 썼고 김종률이 곡을 붙였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다 작곡하고 가사를 붙이고 났을 때 그 당시에 그 전체 다 모여있던 우리 그 참여했던 분들이 그 느낌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곡을 만들었습니다만 제 자신도 같이 합창으로 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나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하게 올라오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래, 이걸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거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이 합창을 하면서 정말 흐느끼쓸 정도로 그때 서로가 어떤 분위기가 고조돼 있었고.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단조풍에 비장하면서도 결의에 찬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은 빛의 결혼식이란 제목의 35분짜리 녹음 테이프에 담겨졌다. 노래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국에 퍼져나갔다. 작곡을 맡았던 김종률 씨가 그로부터 한 1년 반쯤 후에 형 나 서울 갔다 왔는데 그 서울대학교 앞에 그 막걸리집 많은데 거기 갔더니
형 우리가 그 만들고 노래 불렀던 그 노래를 그 애들이 많이 부르고 있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묘했다 그래요. 야 그러면 야 우리 노래가 지금 떴냐? 남몰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복사해 배포한 사람도 있었다. 변광순. 81년 서울에서 5.18 일주기 추도식을 주도하기도 했던 그는 우연히 님을 위한 행진곡을 듣게 된다. 변광수는 이 노래를 배포하기로 결심한다. 광주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던 엄혹한 시절. 그는 어둠 속에서 숨죽여 테이프를 복사했다. 제가 밤새고 하면은 꽤 많이 하죠. 나중에 도망다니다가 숲에 좀 풀렸다고 그래서 나타났더니 뭐 조사만 해갖고 온몸 두드려 맞고 그러고 나왔지. 이 일로 옥살이까지 하게 된 변광순. 당시 그가 복사한 테이프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딱 치면은 전체가 다 도는 거예요. 이름도 남김없이 이렇게 5월 항쟁의 정신을 노래한 님을 위한 행진곡은 전국에서 불려지게 된다. 뜨거운 맹세. 항쟁의 거리 금남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거리에 다시 5월이 찾아왔다. 25년 전엔 거친 총성과 함성이 이 거리를 가득 메웠으리라. 이제 총성과 함성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노래로 그날의 외침을 대신한다. 지금도 5월이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 (5월이) 민주화로 향하는 길목마다 사람들은 이 거리에 서서 한 목소리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님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가 가진 힘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둘째 부분에서 정점으로 치면 올라갔죠. 이것을 마치 폭발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리듬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역동화시키는 그러한 리듬이 다 되고
고기 정점으로 향하는 그런 부분들을 마치 폭발이라도 시키듯이 그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형식적인 데서도 통일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광주를 노래하는 모든 노래의 뿌리가 돼서 그 민주주의와 민중 중심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바람을 담을 때 이제 민중 의례라는 것을 하면서 마치 애국가가 들어가는 위치에 이물의 행진곡을 넣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노래, 그러니까 전 국민이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인 도정에서 만들어낸 최고의 노래적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정권 장악에 성공한 신군부. 그러나 그들은 광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복지국가는 첫째로 우리 정치 풍토에 맞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토착화하고 1981년 5월 여의도에서 열린 국풍 80일. 개국 이래 최대 규모의 민족축제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유사 이래 가장 거대한 놀자판이었다는 이 축제는 정권에 의해 기획됐다. 광주의 기억을 덮고 5공화국의 태평성대를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축제는 실패했다. 이제 김지하라든가 혹은 뭐 임진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진보적인 문화운동 혹은 탈춘반에 가장 꼭대기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하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요청을 한 겁니다. 물론 다 거부했고요. 그래서 국풍 80일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첫째 축제의 기본 조건이 자생성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신명을 내고 자기들이 뭐 비용도 되고 자기들이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거가 축제의 제1 원칙이지, 그런 관에서 막 예산을 들여가지고 돈을 펑펑 써대면서 돈으로 말하자면 그 유인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거는 축제하고는 관련이 없죠. 잊혀진 계절의 작사가 박건호. 1983년 그는 정권으로부터 특별한 제의를 받는다. 1983년도인가 그 잊혀진 계절 작사상을 KBS에서 받고 그 돌아오니까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사회정화위원회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튿날 만났죠. 만났더니 노래를 좀 정부 시책을 가지고 노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탄생한 노래들이 아 대한민국과 같은 건전가요다. 정권은 건전가요를 적극 활용했다. 군사정권 시절 가수들은 모든 음반에 건전가요를 한 곡씩 넣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음반 제작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다. 휘날리는 태극기, 군가. 총칼로 정권을 잡은 이들은 이렇게 노래를 통해 국민의 감성까지 통제하려 들었다. 그게 참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꼭 한 곡씩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 곡의 흐름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악적이고 또 자연적인데 갑자기 뭐 사운드도 튀고 그래서 부자연스러워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지를 않으면은 판을 못 내게 됐어요. 평범한 은행원으로 살고 있는 정오차.
가수를 꿈꿨던 그는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지만 꿈을 접어야 했다. 이 노래가 5.18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 광주리 민주항쟁 때 죽은 그 젊은 영혼들이 묻혀 있는 그 무덤에 있는 비석을 바위돌로 보아가지고 그 비석 바위돌이 다시 한번 굴러서 그 우리의 소중한 그 민주화의 그 열정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그 노래를 만들게 됐었거든요. 아마 그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밝혀지는 바람에 그 다음 날부로 일체 방송에서는 방송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노래를 제가 안타깝지만 그만두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바윗돌처럼 80년 5월을 연상시키거나 저항의식을 담은 노래들은 가차없이 금지곡이 됐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의 한 소극장에서 1985년 당시 광주 민중문화연구회에서 활동했던 시인 고규태를 만났다. 이렇게 길게 장시간 동안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요. 참 5.18에 5.18이 무엇인가. 5.18 때 몇 살이었어요? 3살. 3살. 네. 그러면 함께 이 노래 보시죠. 네. 항쟁 5주년이 되던 해, 광주의 젊은 예술인들은 5.18을 형상화한 최초의 노래극을 무대에 올리게 된다. 항쟁 당시의 생생한 현장음까지 담아낸 노래극 광주여 5월이여가 그것이었다. 그날의 진실은 더 이상 권력의 힘으로 틀어막을 수 없었다. (5월) 영령들을 위한 최초의 넋풀이이기도 했던 광주여 5월이여. 침묵을 강요당하던 시절 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몸부림은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노래들로 피어났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5.18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사실들을 끊임없이 왜곡시켜 나가고 또 이제 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5.18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의 부분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 정서적으로 5.18을 함께 공유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같이 많이 나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눠서 그렇다면은 테이프를 만들고 또 그 테이프를 만들면서 동시에 무대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알려나가자.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대학가에 보급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다시 퍼져나가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프를 제작을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남대 강당에서 실제 노래극을 올려서 공연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내 손
차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 광주 학살 진상 규명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셌던 85년 5월. 당시 고려대를 시작으로 대학가 축제도 5월제로 치러지게 된다. 잘못한 행위를 덮은 채 뒤덮은 채 우리들한테 광주 항쟁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폭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학에서는 학도국단이 주최하는 쌍쌍 파티만이 허용되는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은 다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서 이제 축제를 우리식으로 바꿔보고 어찌 보면은 학생들의 진정한 축제가 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만드는 축제를 새롭게 창출하게 되었죠. 팔십 년대 중반 이후 대학가에선 5월제의 열풍이 불었다. 5월은 그렇게 이 나라 젊은이들의 가슴에 독재에 저항하고 외세를 거부하는 정신으로 뿌리내리고 있었다. (80년 5월) 항쟁의 발원지도 바로 대학이었다. 봐봐 한번. 야, 나무 진짜 계엄군이 주둔하고 휴교령이 내려졌던 25년 전 오늘, 교장은 지금처럼 평화로울 수 없었다. 보자. 시작된 곳이다. 원래 더 이거 가벼운데 더 무거워. 오전 10시, 계엄군과 학생들의 첫 충돌이 시작됐고 순식간에 전남대 정문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나 5월 16일에 여기서 시위를 하다가 도청으로 횃불 시위를 하면서 넘어갔을 거야, 막 그러면서.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바로 그 현장에서 80년대 5월제의 감동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저희 밴드 천진이거든요. 네? 저희 밴드 천진이에요. 네. 오늘 8시에 여기서 공연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노래 할 거거든요.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 이 노래 아세요? 또 하고 저희 또 라이브로 할 거예요. 8시. 80년대 대학가는 물론이고 각종 집회와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불렸던 노래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겐 어느덧 낯선 노래가 되어가고 있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던가. 다시 부르는 오늘의 노래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큰 울림이 되기를 천지인은 바란다. 내 머리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살아오는
저 푸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끌려가던 것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민주의 재단에 바쳐진 꽃다운 젊은 영혼들. 이 땅의 민주화를 일궈낸 이들은 광주의 5월 말고도 많았다. 신새벽에 난 몰래 쓰나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노래가 된 이들의 외침은 민주화를 이끄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됐다. 민주주의여 만세 1987년 6월 10일 잠실체육관에선 민정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여기서 노태우는 대통령 후보로 추대됐다.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신군부는 그들끼리 독재의 승계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축하연. 다 함께 위하여! 위하여! 노태우 후보는 자신의 애창곡을 부르며 권력의 승계를 자축한다. 내 삶에 묻혀 고요한 그날 밤 이라고 기든 밤에 내 삶에 묻혀 물러가라! 같은 시각 전국 22개 도시는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함성으로 뒤덮였다. 군부 독재 정권은 80년 5월 광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려 했다. 5월 광주의 그날처럼 군부 독재에 맞서 싸웠던 6월 항쟁. 일명 넥타이 부대들까지 가담한 대규모 항쟁이었다. 다시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온 6월 항쟁의 넥타이 부대들. 세월이 흘렀지만 항쟁의 기억과 그날 함께 불렀던 노래는 아직도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있다. 네, 넥타이 부대들 일단은 나오게 되면은 노래는 대충 다 아니까 노래 부르고 또 상가로 숨고. 그때 나서지는 못해. 하지만 군중의 심리라는 게 있었어. 왜? 가만히 방관하고 있다가 아 이게 아니다 싶은 거. 우리의 소원은 민주 꿈에도 소원은 민주 이겨성 다해서 민주 민주여 오라. 결국 87년 6월 29일 군부 독재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국민의 힘으로 받아낸 항복 선언이었다.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이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광주는 무참히 학살당했죠.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18 광주 민중항쟁의 진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두 가지 점을 명확히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는 군부의 본질을 분명히 알게 되죠. 자기 나라 국민을 살육하고 정권을 잡은 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점을 좀 분명히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는 말하자면 결사항전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부의 총칼 앞에 물러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이 정면으로 저항을 했던 것이 바로 80년 5월 광주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신이 국민들 사이에 넓게 확산이 됩니다. 그러한 어떤 그 결사항전의 정신이 모아져서 일거에 폭발한 민주화 투쟁이 바로 87년 6월 항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은 푸른 잔디로 새단장한 서울시청 앞 광장. 18년 전 그날은 뜨거운 함성의 도가니였다. 고 이한열의 운구 행렬을 따라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시청 앞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6월 항쟁의 힘을 재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날 시청 앞 광장에선 애국가와 함께 또 한 곡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거센 바람이 불어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오는 갈라진 세상에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한 청년의 죽음 앞에 바치는 노래였다. 참 세상 자유를 위하여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강물처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5.18 민중항쟁 때 뭐 선구자, 침실 이런 노래를 모두 목청껏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60항쟁이라든가 이한열 여사 추모식 이럴 때 민중가요를 이 대중들이 모두 목청껏 따라 불렀단 말이죠. 같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운동권에서만 통용되는 운동권들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민중가요가 대중들의 가슴에 파고들게 되는 그 즈음해서 노차사, 그러니까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안치환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또 경계도 모호해진 점도 있지만 어쨌건 그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민중가요가 대중들 가슴에도 뿌리 내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6월 항쟁 직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란 민중가요 그룹이 결성된다. 합법적인 공간에서의 노래 운동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에서였다. 6월 항쟁을 겪고 보니까
이 넥타이 부대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사무직 노동자들, 또 일반 이제 이 가정주부들, 뭐 소위 말하는 일반인들이 이 저희가 했던 그런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좀 그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들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6.29 선언이 나오고부터 이제 상황도 많이 풀리고 해서, 그래서 바로 곧바로 이제 왕년에 이제 대학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 또 가정주부로 있는 사람들을 다 다시 불러 모았죠. 민중가요로서는 최초의 합법 음반이었던 노차사의 음반은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미싱은 잘도 눈에 돌아가는 흰구름 숨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 땀 민중가요, 또 진보적인 음악, 진보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집단의 특정한 그 공간에만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대단히 대중적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진 그런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줬고, 그걸 통해서 대중들이 그동안 목말랐던 자신들의 어떤 그 사회에 대한 발언, 사회에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말하자면 공간, 그런 수단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1990년대) 초 서울의 한 택시기사에 의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노래가 만들어졌다. 당시 택시 운전을 했던 조재형 씨. 그는 실향민이었던 택시기사 선배를 지켜보며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통일 노래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고향이 평양인 그 나이 많은 선배 택시 기사 한 분이 술 취해가지고 밤늦게 딱 나오는데, 그날 소낙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행선지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 교대 시간이라 차들이 잘 안 서요. 비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몇 대 지나가다가 나중에 하니까 포기하고 딱 소리를 버럭 지르셨는데 평양 하셨어요. 그게 너무 그냥 가슴을 탁 찢고 들어오더라고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5만 원, 소련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못 가는 곳 없는데 광주보다 더 가까운 평양만 왜 못 가. 그 광주는 사실 성지잖아요. 그 당시에 군사정권에 정말 피로한 거한 피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름이 돋고 막 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이 나라의 역사를 거꾸로 가는데 이렇게 막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피로 쓴 역사의 성지이기 때문에 출발지가 광주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서울에서 딱 남과 북으로 나뉘어가지고 차로 이렇게 재보면 정말 실제로 광주보다 가깝거든요, 평양이. 그래서 광주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쓰게 된 거거든요. 1989년 4월 평생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온 문익환 목사가 돌연 방북했다. 석 달 뒤 대학생 임수경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부른다. 우리 함께 통일조국의 춤을 추는 그날까지 힘차게 통일에 대한 걸음을 나아갑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5.18 광주 항쟁 아마 마지막 날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모두가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었죠. 마지막 걸기대를 하고
행진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비극이 어디로부터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막연하지만은 광주 시민들은 알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분단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 독재도 이루어졌고 또 미국 개입도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5월 광주의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 완성은 분단의 극복, 즉 통일이 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5월은 어느새 통일로 가는 길을 밝히고 있었다. 가수 신영원과 함께 천지인도 그 길을 따라 분단의 현장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경량까지 택시요금 5만 원, 소련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못 가는 곳 없는데 광주보다 더 가까운 평양은 왜 못 가? 우리 민족 우리의 땅 평양만 왜 못 가?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꿈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올란다. 2000년 6월 남과 북의 정상이 분단 55년 만에 평양에서 만났다. 이렇게 역사는 통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다.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통일만 된다면 돈 못 벌어 5.18이라는 숫자를 뒤지면 정확히 8.15가 됩니다. 뭐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은 해석하게 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록 더디긴 하지만은 그리고 곡절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5.18 정신은 8.15로 대표되어지는 우리 민족의 완전한 어떤 독립, 해방 그 지점을 가고 있지 않냐라고 보여주고, 그것을 분명히 입증해 주는 것이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라고 봅니다. 6.15 공동선언이 나오면서 분명히 남북 관계는 그 화해 협력, 나간 통일의 길로 이렇게 물꼬를 좀 잡고 있는 이상, 비록 더디지만은 5월 정신은 통일로서 자기 일을 완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2년 뒤 노래도 휴전선을 넘었다. 노래는 갈라진 남북이 하나임을 확인시켰다. 아리랑 할 때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구나 라는 그 생각이 그때 딱 들면서 이제 감동이 막 그동안에 이 쌓였던 감정들이 막 폭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계기는 앞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저보다 먼저 눈물을 흘리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제 저도 같이 눈물이 나왔죠.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어떤 사명감 같은 그런 것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통일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통일 노래를 부를 생각입니다. (25년을) 거슬러 올라온 순례길. 세월은 흘렀어도 그날의 정신은 뜨겁게 살아있는 자들의 가슴에서 되살아난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치는 폭력 앞에 굴하지 않았던 5월 항쟁의 정신. 그것은 노래를 낳았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5월의 노래는 새로운 역사를 깨우는 함성이 되고 있다.